네, 안녕하세요. 네, 1월 29일, 1월 마지막 그 진계수 시간입니다. 네, 어, 이번 주 다들 바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좀 바빠가지고 레코딩 시작하기 전까지 다들 보셨겠지만 허겁지겁하며 지금 달려와서 하고 있는데요. 다들 근황 얘기해보고 오늘 좀 편안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김남호 선생님 한번 근황 토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네, 저번 주에는 가족여행으로 불참을 했고, 네, 가족여행을 잘 갔다 와서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이번 주랑 저번 주 동안에 사실 많이 뭘 다루진 못했는데, 근데 좀 그런 거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요새 좀 옛날 메이플이 다시 되게 유행하고 있거든요. 옛날 메이플 스토리 해서 한 2000년대 초중반쯤 메이플 자꾸 나오는데, 근데 그때 메이플 생각하면 약간 그때는 전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30 찍기도 엄청 힘들고 그러면 골렘만 막 뭐 막 몇 날 며칠을 계속 잡아도 레벨업이 안 돼가지고 와, 저 73차 전직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그런 것들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약간 그 게임도 보면은 제 레벨에 맞지 않는 레벨 높은 애들 잡으면 경험치도 안 오르고 그런 것처럼 약간 제 수준에 맞는 뭔가를 골렘을 계속 때리다 보면 뭔가 1렙 1렙 천천히라도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이제 하는데 했던 거니까 당연히 하겠지 했는데 뭔가 자꾸 그거 때문에 틀리거나 이거 맞는 줄 알았는데 근데 맞다 이거 실수했네 이거 실수했네가 좀 자꾸 생기는 거 보면서 이게 그때 골렘 자꾸 30 찍는 게 진짜 어려웠던 것처럼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던 게 아니었나. 근데 확실히 요즘 게임들이나 요즘 애니나 만화들도 보면은 되게 스토리 전개도 빠르고 전직도 빨라가지고 너무 거기에 좀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좀 그런 망상 속에 네, 징계서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병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들리시면은 뭐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황 공유하는 시간인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냈는지보다 지금 오늘 제가 사천이라는 데를 출장을 왔는데, 아, 네, 삼천포 그쪽인데, 제가 차가 전기차인데,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전기를 다 써가지고, 충전소 좀 찾고, 또 패드가 없으니까 또 되게 불편하네요. 있던, 아, 네, 지금 그 패드, 충전소에서요, 그러면? 지금 휴대폰, 예. 아, 충전소에서 하고 그래서, 계시구나. 아이고. 그래서 약간 정신이 없네요, 제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잘 화면 지, 잘 보이시죠? 네네,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배동선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5랑 3.6까지 해서, 근데 3.6은 하다가 뒤에 이제 뭐 챌린지 프로블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에이 못하겠다. 그러고 그러고 에이 못하겠다. 그러고 던져버리고 네, 그러고 이게 문제 풀이는 그 정도 했고요. 그리고 그 3.6이었나를 이렇게 읽어보는데, 근데 중간에 이제 8장인가에 막 소개를 하더라고요. 무슨 매트릭스가 있는데 뭐 이거를 이제 8장에다 모아놨다. 그래서 슬쩍 가봤더니 이게 막 예시들이 많이 물리적인 예시 뭐 이런 것들 수학적인 예시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짝 흥미가 동해서 훑어보기만 하고 일단 공부는 그 정도 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일을 조금 살짝 줄여나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해서 뭐 이제 슬슬 조금씩 이제 여유가 생길 것 같기는 합니다. 음. 잘 모르겠지만요. 네, 김상현 선생님 들리세요? 아, 네. 네, 네. 저는 이제 1월 한 달 동안 겨울학기를 사실 두 과목을 수강을 했는데, 원래는 선형대 수학을 수강을 해서 이 강의랑 시너지를 내려다가 선형대 수학이 없어서 미적분학 1, 2를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바빠서 1월이 순삭된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또 거기서 하면서 체인지 업 베리어블 파트에 야코비 행렬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오면서
아, 진짜 여기도 행렬이 계속 나오는구나 하면서 좀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은 조금 바빴던 것 같은데 다시 좀 끝나고 나니까 해피하네요. 그리고 혹시 강병수 선생님 사천 출장이시면 혹시 항공 쪽 관련된 일 하시는 건지 조심스럽게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저는 이상입니다. 강병수 선생님의 직무는 아, 비밀. 네. 음, 아, 제가 아닌가요? 오늘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어, 항공? 네, 뭐 비슷해요. 네. 저는 왜 비밀이라고 생각했냐면 저는 강병수 선생님이 요원이 아니실까라는 합리적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요. 지난 시간에 켈빈을 너무 저는 재밌게 들었는데 아, 이 켈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하는데 전 로켓 사이언스로 가더라고요, 마음속이. 아, 전혀 아니에요. 켈빈 다 쓰잖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뭐 저기가 아니라서 다 주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 하나만 하면 저는 답 못해요. 어쨌든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지난주 켈빈 다룬 거 되게 재밌었는데 혹시 그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은 그 강의 후반부에 나오는데 한번 꼭 찾아보세요. 그 벡터 공간의 선형성과 켈빈의 상관관계라는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는데 저 밥 먹다가 직원들이랑도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지난주 되게 바빴어요. 오늘도 아까 보셨겠지만 밥을 먹지 못하고 노트를 후법지로 쓰는데 공부 입장에서는 이게 뭐랄까요? 휘발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숙련도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오늘 부분 공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외워서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내 걸로 쓴다는 개념 자체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조금 노트 정리를 하다가 끄적끄적 하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는 배동 선생님이 많이 푸셨고 저는 사실 문제 배동 선생님 거 풀이 보면서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답 보면 그냥 이렇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클릭이 안 되는 그 포인트가 되게 많아서 오늘은 저는 부분 공간에 대한 그냥 제가 공부했던 거 그냥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거 하고 배동 선생님 문제 좀 풀어주실 때 같이 풀면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 화면 공유를 먼저 할게요. 자, 화면 공유. 잘 보이십니까? 일단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들어와서 좀 완결성이 없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지난 시간부터 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계산으로 확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갖고 있는 선형대소의 벡터 공간 이후에 선형사상과 이 행렬 공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제 걸로 온전하게 다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뭐 어떤 문제를 풀던 솔루션을 풀던 이게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제 걸로. 그래가지고 여기가 되게 막막하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걸 뚫어내고 나면 좀 되게 시원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펀더멘털 서브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되는지 좀 고민한 내용들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의견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의 요체는 도대체 이 벡터 공간과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이 행위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그냥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벡터 공간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저는 아직도 이 정의가 막 확 와닿진 않아요.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 선형 결합이 이 공간 안에서 스테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이냐? 벡터 공간의 정의가 뭐 어떤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공간 스페이스 안에 잘 보존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거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저는 당연하긴 한데 이게 머리로 제 로직으로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간을 Rn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공간으로 두거나 그거에 서브스페이스로 뒀을 때 혹은 이거를
행렬 공간으로 뒀을 때 또는 함수 공간으로 뒀을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도움이 되는 생각일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들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헤드 위치를 좀 옮길게요. 카메라 이상하게 나와서.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 그 공간을 RN의 공간으로 놓는 거랑 행렬 공간으로 놓는 거랑 함수 공간으로 놓는 게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이고요. 이거 팩트라기보다는 제 생각인데 RN으로 놓는다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클리디안 공간 있잖아요. 그거 전체를 다 잡는 건데 이게 제가 쓴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잡을 때랑 그것의 일부만 부분 공간으로 잡을 때랑 전체가 아니라 그 특정 공간만 스팬할 수 있는 벡터가 있잖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R3로 잡았을 때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이거의 부분 공간을 잡는다. S를 만약에 R3로 잡을 수도 있고 R0, R1, R2, R3 다 따로 잡을 수 있잖아요. R0로 잡는다는 얘기는 그 0벡터만 포함을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게 서브스페이스 그 R3의 서브스페이스를 전부 뽀개 놓은 건데 그 R0일 때 그러니까 한 점만 포함할 때 그 다음이 R1일 때 그러니까 직선으로만 구성된 공간일 때 그 다음에 평면 그 다음은 R3 이 부피로 된 공간 그 자체. 이렇게 구분이 된다. 뭐 알겠는데 도대체 이거랑 이 위의 정의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 이게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 정서에서 자연스럽게 막 더하기 빼기 하듯이 이렇게는 아직 잘 안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 상태에서 좀 이제 답답함을 느낀 부분이 여기였어요. 책에 나오는 그 네 가지 그 근본적인 펀더멘탈 스페이스가 컬럼 스페이스, 로우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 레프트 널 스페이스 이 네 개가 나오고 막 이게 막 서로 직교하고 어떠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이게 머릿속으로 굴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배동선 선생님 혹시 이 부분 공부하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그 저도 거기 이제 막 이렇게 그림이 직사각형 4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음, 그게 직사각형 4개를 약간 왜 저 따위로 그려놨지? 저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아니 왜 그러니까 이게 직사각형을 이렇게 똑바로 그린 것도 아니고 직사각형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네, 돌려가지고. 이렇게 왜 비스듬하게 그려놨지? 일단 그게 첫 번째 의문이었고 직교라서 이렇게 직교인 거는 뭐 그렇다고 치지만 그러면 변을 공유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왜냐면 그 꼭지점 하나를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그 직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책에 보시면 그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냥 그러면 선으로 하면 안 되나? 아니면 걔는 왜 얘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붙어 있고 얘네 둘이 붙어 있잖아요. 하나가 두 개씩 네. 붙어 4개 다 붙어 있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뽀개서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이 각각의 서브스페이스 공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잘 몰랐고요. 지금도 몰라요. 그리고 이 두 공간 사이에 아까 뭐 이렇게 로우 스페이스랑 널 스페이스 해놓고 레프트 널 스페이스랑 컬럼 스페이스 맞나요? 이렇게 뭐 직교하는 공간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다 털지는 못하고 오늘 저는 이제 기저랑 차원을 가지고 그 널스페이스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봤어요. 그게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아직 이 장을 풀고 있어서 아직 이 네. 부분을 공부를 못해서 그런데 그 컬럼 스페이스랑 로우 스페이스가 이제 컬럼 스페이스는 열 벡터들이 스팬하는 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저희가 방정식이 있을 때 방정식을 행렬꼴로 표현을 했을 때 그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보는 개념 그러니까 이게 이 AX라는 거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보는 관점이 컬럼 스페이스고요. 로우 스페이스는 반대로 이 행렬을
로우 기준으로 보는데 이거를 트랜스포즈 하면은 로우가 컬럼이 되잖아요. 아, 네. 그거를 다시 그 컬럼 스페이스로 스팬한 게 로우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는 이 AX라는 행렬이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꼴에서 자명한 해를, 아니, 자명한 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논 트리비얼한 벡터 폼으로 돼 있는 해를 갖는 게 어떤 공간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 그래서 이 널 스페이스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거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공부하신 분 계시면.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거 그냥 공유를 하는 건 쉬운데, 그냥 좀 쉽다기보다는 그 뭐야, 좀 허접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 김나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간을 스팬하는 그 공간에 있어서 부분 공간인데 그게 뭘 기준으로 스팬을 하냐, 그걸로 이제 이 공간들을 나눈 건데, 이게 결국은 각각의 리니어 컨비네이션들의 조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걸 다루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저랑 그 기저들이 기저 그 집합에서 갖는 기저의 개수가 결국 차원의 개수랑 같다, 이런 얘기 하는데, 혹시 기저나 차원의 개념이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얘기를 좀 나누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어떠신가요? 음. 네, 말씀하세요. 손 안 뜨고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저도 항상 이제 선형대수나 뭐 회귀 분석을 다루거나 할 때도 항상 선형대수를 다룰 때마다 이 부분, 널 스페이스 부분 나오면 이제 요새는 유튜브에 양질의 자료도 되게 많고 되게 강의들도 되게 많아서 보면은 아, 뭐 기저 오케이, 뭐 랭크 오케이 막 다 하는데 항상 이 널 스페이스만 나오면 그 직교한다는 그 직사각형 그림 두 개 나오면 일단 그거 그냥 넘어가고 봤거든요. 일단 뭐 나오면 내 틀리고 말지. 근데 이거 몰라도 어차피 랭크하고 뭐 디터미넌트나 뭐 어느 정도 뭐 역행렬만 구할 줄 알면 사실 다른 문제 푸는데 아무런 데도 지장이 없었어서 그 널 스페이스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면 아 몰라 일단 나는 나한테 중요한 건 랭크니까 하고 항상 넘어갔던 기억이 있었어. 저도 널 스페이스가 도대체가 뭔지 사실 너무 궁금하고 네 그렇습니다. 김서현 선생님 손 드셨죠?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저도 이 스페이스 4개 차이도 되게 불편한 포인트였는데 지금 콕 집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혹시 기저랑 차원의 차이도 잘 인지가 안 돼서 좀 궁금하네요. 기저와 차원에 대해서 혹시 의견 주실 수 있는 선생님 계십니까? 저는 여기 써놓긴 했는데, 기저라는 게 결국은 그 저희가 컬럼 스페이스 있을 때 그게 선형 독립일 수도 있고 선형 종속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선형 독립인 그 벡터들이 그거를 집합으로 했을 때 그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의 맥스치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할 때 그 원소를 베이시스라고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저의 개수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로 설명하는 게 좀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렇다고 정의로 했을 때 와닿지 않고, 그래서 뒤에 뭐 문제나 이런 거 예시를 좀 해놨는데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그 김남호 선생님이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저는 이게 계속 방정식 푸는 방법이랑 연결이 되는 게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컬럼 스페이스나 로우 스페이스를 다루는 게 도대체 이 가우스랑 뭔 상관이야? 책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행렬 A를 RREF 폼으로 단순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서 지금 선형 독립인 그 벡터가 세 개가 나오는데, 하나, 둘, 셋. 이 세 개인데 이 세 개가 결국 기저가 되겠죠? 그리고 얘네가 스팬할 수 있는 게 결국은 R3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세 개의 전혀 다른 벡터의 합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차원이 3차원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컬럼도 그렇고 로우도 그렇고 전부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각각이. 이렇게 각각 인디펜던트 할 때 이 컬럼과 로우의 인디펜던트한 값을 랭크라고 하는 거죠. 전 여기서 조금 그 의아해서 그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랭크랑 그럼 차원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어떤 매트릭스를 볼 때 저희가 랭크라는 것과 차원이 있는데 이게 개념적으로 어떻게 다른 걸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해본 거는 이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됐는데 예쁘게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피벗 베리어블이 나오는 거랑 프리 베리어블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 손대기 전의 행렬과 이 손댄 후의 행렬에 랭크와 디멘전이 과연 같은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컬럼 이건 제가 막 그 막 확고하게 이건 생각이 아니라서 좀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행 조작을 했을 때 과연 이 공간에 대한 정보가 보존이 다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해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보존이 되는 게 맞잖아요. 저희 기본행 연산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이 행렬의 개수들을 조작하는 행위가 과연 이 공간에 주는 정보에 영향이 없는 거냐?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공부하면서 좀 해봤어요. 네. 특히 컬럼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게 사실 공부가 얕아서 설명을 못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를 한번 연구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좀 보완을 하면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그 이번에 좀 공부하면서 이제 저 사실 그 저저번 주에 참여했을 때도 궁금했던 게 그때 한 번 말씀드렸던 게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하면 행렬식의 부호가 바뀌지 않냐 하면서 여쭤봤던 게 있는데 그게 그 질문에 저희가 그냥 내 맘대로 저거를 이렇게 연산을 한다고 뭐 랭크라든지 약간 행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변하지 않을까? 저거 맘대로 해도 될까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런 연산들을 기본 연산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행동치 행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런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해서 뭐 기하행 사다리꼴로 변환해 주거나 하는 게 행동치 행렬인데 그 행동치 행렬과 동치인 명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그 직문수 시간에 그 행렬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나눠 주셨는데 선생님들이 거기서도 되게 동치인 명제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연산을 하는 행위가 제 생각에는 그 랭크와 디멘전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지금 드는 생각은 그 랭크라는 건 저 행렬이 가지고 있는 디멘전의 서브스페이스가 얼마나 스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랭크인 것 같고, 디멘전은 저 행렬의 n by n이면 그 n by n 자체에 그런 거를 좀 나타내는 게 아닐까. 그리고 가우스 조던 소거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게 기본 행 연산을 하는 게 그 행렬이 가지고 있는 그런 랭크와 같은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또 상관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문득 들었습니다. 어, 랭크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거 저 다음 주까지 공부 꼭 해올게요. 이건 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한 주제여서 제가 공부를 좀 해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남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아닙니다. 네. 네, 잘 들리시나 테스트 자 한번 전화 드렸고요. 조금 이따 근황 토크 할 때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보면 저는 여기서 이제 막 궁금했던 제가 게 제가 잠깐 얘기 좀 네, 해볼게요. 말씀하세요, 선생님. 근데 저는 뭔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를 읽은 걸로는 말하자면 행 차원은 어떤 벡터 공간이 있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벡터 공간이 있고 그 벡터 공간의 기저의 개수가 차원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정의역이 벡터 공간이 되고 어, 거기서 뽑아낸 어떤 정수, 자연수인가요? 그게 차원이고 그 랭크는 그냥 어느 한 행렬, 그 행렬이고 그 행렬에서 그냥 랭크 A라는 함수로 해서
자연수가 하나 나오는. 그러면 두 개 연결하면 그 행렬이 포함된 그 행렬의 인디펜던트한 개수가 랭크고 차원이랑 연결시키려면 그 행렬이 포함된 벡터 공간의 기저 벡터의 개수가 디멘전이고 막 이렇게 어, 이해했어요.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연결하는 스탠스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디멘전이랑 기저를 연결하는 건 당연히 맞고, 행렬의 랭크를 연결한다. 네. 근데 혹시 예외가 있나요? 그러니까 랭크하고 그 행렬이 포함된 벡터 공간의 차원이 다르거나 이런. 어, 다르다기, 다른 예시가 있죠. 디멘전보다 랭크가 작은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 디멘전보다. 개념적으로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그걸가 딱 명확히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껍데기만 보고 지금 알맹이를 못 까먹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그 뒷문수 때 좀 멍청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 행렬 하나를 놓고 보면은 1하고 3이 있는 원 바이 투 행렬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행렬 하나는 1하고 3하고 있고 2하고 6하고 있는 투 바이 투 행렬을 생각하면, 그 두 번째 행렬은 1하고 3에 2를 곱하면 아래 행이 만들어지잖아요. 2하고 6이.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직선 위에 있는데 이거 음. 행렬을 타고 넘어가면 어차피 직선만 만들어지는데 이 두 행렬이 뭐가 다르냐, 이 같게 봐도 되냐, 다르게 봐야 하냐라고 좀 질문을 드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 행렬은 차원 자체가 이제 원 바이 투 음. 행렬이고, 그리고 그게 랭크가 1인 그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페이스의 서브스페이스로서 그 1차원을 음. 스팬하는 거지. 근데 그 행렬 자체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저희 대화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 약간 비슷한 측면에서 저도 생각해 본 게 그 뭐죠? 직선을 그 예시는 지금 잘 못 들겠는데 직선을 만약에 생각을 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그 R2 플레인에서 뭐 Y렉스 직선이라고 하면 걔는 그냥 직선이니까 걔도 그냥 R1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잠깐. 그랬는데 오늘이었나 뭐 언제였나 어제였나 그 책에서 서브스페이스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그것도 이제 R2의 서브스페이스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봤던 이유가 사실은 물리 문제 같은 걸 풀면 계속 이제 물리 얘기가 나오는데 물리 문제 같은 걸 풀면 좌표계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잡으면 그냥 장땡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y는 x다 그러면 좌표계를 잡을 때 y는 x에다가 그냥 x축을 잡아버리면 그게 훨씬 쉬우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좌표계를 틀어가지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서브스페이스 관점에서는 y는 x라는 직선 자체는 그러니까 1차원 직선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R2 안에 있는 거니까 그게 엄연히 좀 구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측면이랑 좀 비슷해 보여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R2 행렬 공간을 대상하는 어떤 문제에서 어, 널 스페이스가 Y는 X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 그러면 얘의 차원이 1차원이고 나머지 1차원을 널 스페이스가 채운다 이러면은 Y는 X가 1차원이 된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어,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긴 한데, 내가 어떻게 답해야지? 제가 이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일단. 머리가 좀 안 도는 것 같은데, 그, 결국은 선생님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잘.
아, 저요? 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어, 지금, 뭐 제가 먼저 질문한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배동선 선생님 말씀에서 이제 Y는 X가 R 1차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Y는, 2차원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2차원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배동 선생님 말씀 자체를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는데, 여튼 Y는 X가 1차원이라고 느껴지게 하는 그 문제들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Y는 X가 널 스페이스로 나오는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널 스페이스를 어떻게 그 이렇게 느끼고 있냐 하면, 예를 들어 Rn 그냥 R2 할게요. R2에서 R2 평면에서 걔가 당연히 그 어떤 행렬이나 벡터 공간, 행렬이 있으면 그 행렬이 2차원일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얘가 1차원,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아니 디펜던트한 거죠. 그래서 1차원이고, 그러면 2차원 행렬인데 1차원이면 나머지 1차원을 널 스페이스가 채워주는, 음, 그러니까 이제 y는 x로 널 스페이스가 답이 나오면 그 2차원 행렬의 나머지 빈 1차원을 그 널 스페이스가 채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y는 x가 널 스페이스로 나오는 그 문제에서의 의미는, 제 이해가 맞다면 y는 x는 분명히 1차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래 생각했던 1차원이 맞지 않냐, 그 말씀을 음. 드립니다. 아, 이것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무슨 말씀인지 좀 알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아니, 그 널스페이스랑 그 해집합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이 좀 되게, 사실 이거 써놓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저도. 네. 그 부분이 이해가 좀 명확하게 안 가가지고, 널스페이스를 도대체 이게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 짓을 하는 건지가 납득이 안 가서 쓰기 시작한 게 이 노트거든요. 아, 저도 이거 그, 뭔가 오묘한 거는 있긴 할 것 같은데, 이걸 도대체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네, 그, 예. 맞습니다. 그 강병수 선생님 그 질문에 조금 생각이 든 게, 그 y는 x라는 함수처럼 생긴 거를 y를 이렇게 x 쪽으로 넘기면 x-y는 0 꼴이 되면 방정식꼴로 바꾸면, 그러면 이거 행렬로 나타내면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는 그 행렬하고, 그리고 우변에는 0 행렬로 놓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 행렬을 어떤 벡터에 곱했을 때 0이 되는 거를 생각해 했을 때, 그게 나오는 것들이 그 1, 1, 2, 2, 3, 3, 4, 4 하는 그 직선 위의 것들밖에 안 돼서, 이게 얘만 이제 음, 그 컬럼 스페이스라든지 뭐 이런, 뭐라 해야 되지? 랭크로서 주어지는 그거고, 그리고 나머지 1, 2나 3, 4나 다른 게 들어가면 또 안 되니까, 그냥 그 좀 그렇게 방정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네, 공유해보고 네, 싶었어요. 저도 딱,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훨씬 저 자신도 이해가 잘 되네. 음, 그, 그러니까 딱 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X 하나, Y 하나 하니까 이게 마치 1차원처럼 2차원처럼 느껴지는데, 그거를 이제 매개 변수 T로 쓰면 하나는 T, 하나는 마이너스 T 하니까 이제 변수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Y는 X는 1차원이 이제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음. 그,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이거 적은 건데 뒤에 비슷한 문제 하나 넣어놨거든요. 한번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 스페이스에 그 공간을 어떻게 바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이 들어서 그냥 쉬운 행렬부터 그냥 쭉 써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2x4 행렬이 있을 때 이게 컬럼 스페이스로 보면 그냥 R2인데 서브 스페이스의 개념으로 보니까 로우 스페이스의 개념으로 보니까 R4 안에 2D 플레인이 있는 거, R2 플레인이 있는 거고, 이렇게 스퀘어드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두 개만 선형 독립이고 얘는 선형 종속이라서 R2만 스팬을 하니까 R3 속에 R2가 있다. 얘는 셋 다 선형 독립이니까 R3가 그대로 나오고 이 두 개가 같은 R3에 있는 스페이스다. 뭐 이렇게 이제 되게 별거 아니지만 공간을 읽어내는 것에 대한 문해력을 좀 갖고 싶어서 한번 그냥 생각을 한번 해봤었고요. 전 사실 리니어 인디펜던트가 도대체 이 행렬에서 무슨 소린가를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책에 나오는 게 이 인디펜던트란 말을 다시 쓰면 결국은 이 행렬 A가 AX는 제로일 때 오직 X는 영행렬이라는 자명한 해를 가질 때만 이게 완벽한 선형 독립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인디펜던트라는 표현보다 솔직히 이게 더 와닿았어요. 네. 이 선생님,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방식에 네, 그 좀 전에 위에 그 여기요? 네, 컬럼 스페이스랑 로우 스페이스 이거 이렇게 풀 때 네. 그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컬럼 스페이스랑 로우 스페이스가 스팬할 수 있는 차원이 같다라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데 언제나 컬럼 스페이스가 로우 스페이스와 스팬하는 그게 같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궁금했습니다. 음, 어떨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여기서 소설한 요 정도의 이해가 다거든요. 같은 공간은 컬럼 스페이스랑 로우 스페이스가 아니다. 이 정도. 질문을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랭크를 다루면서 이제 컬럼 스페이스나 로우 스페이스나 한쪽 열이나 한쪽 핵만 보고, 아, 이게 몇 개가 독립이고 몇 개가 종속이구나를 판단해서 랭크를 쓰고 나면 컬럼으로 보나 로우로 보나 그 랭크가 항상 같다라는 거를 뭔가 저는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이런 스페이스가 스팬하는 거를 결정짓는 거를 저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아, 컬럼 스페이스가 2차원을 스팬하는구나. 그럼 R2. 그럼 로우도 당연히 R2네? 라고 받아들이는데, 이게 언제나 같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게 좀 궁금했습니다. 제 이 말 때문에 생각에는, 네, 뭐 말씀하실, 아니. 말씀하세요. 네네. 제 생각에는 뭐죠? 그, 가우스 소거를 해보면 피봇이 되는 게 딱 정해지잖아요. 근데 피봇이 되는 애가 그 컬럼 스페이스에서도 피봇이 돼야 되고, 로우 스페이스에서도 피봇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같은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피봇이 되는 애가 다르다. 그러면 만약에 뭐 3x3에서 3x3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x4라고 했을 때 1열, 2열이 피봇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1번째랑 2번째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없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로우 스페이스에서 봤을 때는 반대편으로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니까 그게 맞아서 이게 저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저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 한번 알아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사실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건데 왠지 전혀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이 선형 독립이 뭔지 종속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는데 결국은 각각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독립이 돼야 이 방정식이 그 유일해를 갖는다. 뭐 요거에 대해서 보고 뭐 예시로 든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 2x3 행렬 매트릭스 중에서 요런 게 있다 했을 때 요거를 가우스 조르단으로 예쁘게 만들면 이쪽에 피봇 배동 선생님 말씀하시는 피봇 행렬이 이렇게 나오고 피봇이 아닌 프리베이리어블에 대한 행렬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또 다시 써보면 이런 식으로 요 뭐냐 독립인 컬럼들과 기본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요 랭크를 상징하는 그 아이덴티티 행렬이 된다. 2x2에서 랭크 2짜리의 아이덴티티 행렬을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저 네, 하나만. 네네네. 그 방금 아까 거기서 예, 그 뭐죠? A는 해서 그맨 오른쪽에 노란색 동그라미 있는 네, 그 행렬 있잖아요. 예, 그 행렬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피봇이 지금 1, 1이고 2, 2 성분의 피봇이 지금 있는데 그럼 그거를 이제 로우 스페이스로 보면 걔를 트랜스포즈로 바꿔야 될 거잖아요. 그럼 맨 오른쪽 1, 1 두 개가 밑으로 내려갈 텐데 그럼 그거를 다시 그 리덕션을 리드스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핵연산을 하면 걔도 없어질 거잖아요. 이렇게 핵연산을 하든 이렇게 핵연산을 하든 어쨌든 뿌리는 없어질 거라서 그 방금 아까 질문해주신 김남호 선생님 질문해주신 그 부분이 성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음, 요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밑으로 핵연산을 또 해봐도 어쨌든 없어질 거니까. 네, 이렇게. 네네네. 김나원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그 어떤 말씀이신지는 네, 이해한 것 같아요. 아까 배동 선생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제 바로 알겠어요. 이거 보니까. 네. 네, 저도요. 저도 얘를 지금 딱 보니까 네. 역시 얘가 구체적인 예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역시 투명인 걸 갖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예시인데 똑같아요. 여기 뭐 보는데 XY 플레인에 두 개만 독립이고 여기는 0으로 돼 있는 거 했을 때 도대체 이게 뭐냐 했는데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요 따위로 써도 똑같은 건데 결국은 벡터가 이 아이고 컬럼 스페이스의 차원은 두 개다. 기저가 두 개니까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서 제가 대가리가 깨졌던 부분은 널 스페이스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널 스페이스란 게 도대체 뭐야? 그 이 위에 거 갖고 봤는데 결국은 이 XYZ라고 하면 XY 축은 의미가 있는데 G축이 의미가 없는 얘를 널 스페이스라고 보면 이게 벡터 형식으로 도대체 어떤 게 생겨먹은 애니 했을 때 그 Z축에 있는 모든 그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벡터 이 빵빵 Z 얘가 널 스페이스를 스팬하는 기저 벡터가 된다. 그래서 이 벡터의 차원은 1이고 컬럼 스페이스랑 벡터를 차원을 합치면 R3를 채우게 된다. 아까 강병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개념에서 봤었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거랑 도대체 그래서 방정식 푸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왜 일반회를 구할 때 이따위로 푸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지점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우스 조르단으로 AX 플러스 AX는 B라는 걸 푸는데 여기에 도대체 왜 그 일반적인 벡터 폼의 해와 일반해와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유니크 솔루션, 이 파티큘러 솔루션이랑 스페셜 솔루션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런 식의 풀이를 하는가? 이게 저는 되게 납득이 잘 안 갔어요. 그래서 어떤 그 스페셜 솔루션을 U라고 놓고 그 특수의 파티큘러 솔루션을 V라고 놨을 때 그거를 어떤 벡터의 합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AX라는 방정식이 결국은 A와 U 플러스 V의 그 결합으로 벡터 합으로 된 그 해에 따로따로 쓸 수도 있고 이래서 뭐 이런 다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결국은 이 두 개 그 스페셜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의 합이 방정식의 일반해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 풀어보면은 문제에 이렇게 개수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밑에 걸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 이 널 스페이스 즉 AX는 제로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일반해를 구할 때 반영을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해가 이제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A의 X1이 B고 A의 X2도 B라면 이게 벡터 공간 안에서 정의가 되니까 A의 X1과 A의 X2는 같을 거고 이걸 빼주면 A의 X1-X2를 한 행렬 곱이 자연스럽게 상수항이 소거되는 제로꼴이 나온다. 근데 이렇게 해서 폼을 보면 X1-X2가
자연스럽게 이 AX는 제로라는 형태의 폼에 해로서 존재를 하는구나. 그래서 아, 이거를 하나의 해로 보고 나면은 하나가 다른 하나의 스칼라 덧셈을 해주는 어떤 벡터 합을 해주는 덧셈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AX는 B라는 것에 대해서 구할 때 어떤 벡터 형태 폼의 쟤는 그 스페셜 솔루션이랑 어떤 파티큘러 솔루션을 이게 더해주는 형태로 구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였던 것처럼 A의 U는 제로, A의 V는 B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결합한 형태로 A의 U 플러스 V는 A의 U 플러스 AV는 제로 플러스 B이므로 B다. 요 폼을 유지를 한다고 하면 이게 자명하게 여기서 말하는 스페셜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을 합친 일반해 개념으로 도출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생각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내용이 좀 불편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저는 되게 불편했거든요. 도대체 널 스페이스랑 이거를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일반 해를 구하는데 왜 쓸까? 이거를 전 납득을 못해서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 혹시 들으시면서 뭐 전혀 납득이 안 가거나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것도 좋으니까 이게 한번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진짜 지금 해놓긴 했는데 아직도 잘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진짜 무슨 말인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드는 생각 딱 하나는 그거였어요. 그 다카수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다카수 이제 교수님이 렉처 영상 올려주셨을 때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교수님이 항상 그 일반 해를 구하고 특수 해를 또 따로 쓰셨었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왜 저렇게 하실까? 그냥 되게 당연한 거 그냥 옆에다 쓰면 되지 않을까? 뭐 특수해라고 딱히 이름을 또 붙여주는 이유는 뭐지라고 궁금했었는데 이걸 보니까 아, 이거 되게 재미있는 주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저 그, 이거 보면 아 말씀 먼저 하세요. 예. 아니, 먼저 하세요. 아니 저는 김나원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덧붙여 보면 이거 하다 그것도 생각났거든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있잖아요. 거기 이거랑도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 정적분 돌리면 그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노테이션이 생각 안 나네. 라지 부정적, fx 플러스 c 적분상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반이고 아이 뭐 뭐라 그래 한국말 모르겠어요. 여기가 스페셜 솔루션이면 여기가 파티큘러 솔루션 그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약간 느낌이 적분상수도 미분하면 날아가잖아요. 의미 없이 도함수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이 로직이랑도 되게 비슷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뭐가 있죠? 이거 말고 좀 전에 박명 선생님 뭐 예시 들으셨었는데 미분 방정식이 아 맞다. 이거 푸셨잖아요. y는 y 프라임. 요거 푸실 때 일반회가 y 프라임은 c의 2의 뭐 x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나요? c0의 뭐 x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로직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데 이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적합한 말이 진짜 그 대수학의 구조인 것 같아요.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이 방정식을 푼다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계산 구조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배동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방금 말씀 듣고 그 첫 번째였나 두 번째 시간에 그 제가 노트에 잠깐 적어놨던 게 이제 미분 연산자랑 행렬이랑 약간 비슷하게 보는 게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좀 인상 깊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떠올랐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저거 지금 x1 더하기 람다 알파가 저기 람다 지금 람다라고 이제 쓰셨지만 저거를 보통 그냥 예를 들어서 뭐 x 같은 걸로 쓰면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AX 더하기 B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그 널 스페이스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봤을 때 그 뭐죠? 기울기에 해당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어 옛날에는 이제 공간 벡터를 배워서 공간 벡터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방향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스페셜 솔루션이 x1이잖아요. x1만큼 원점에서 평행이동된 형태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원점이 있고 원점에서 조금 엇나간 지점에 직선 하나가 쭉 이렇게 가는 걸로 방향 벡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매개변수 t로 하면 이제 뭐죠? 그 변수가 하나짜리로 해서 이제 아까 뭐 잠깐 이야기 나왔던 1차원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를 그렇게 지금 약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페셜 솔루션을 평행이동한 걸로 저는 생각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뭐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말해봤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의견 계시면 편안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널스페이스 때문에 그냥 되게 심플한 문제를 하나 풀어봤어요. 요 아주 간단한 미지수가 3개짜리 방정식을 이제 풀 때 이거랑 널스페이스가 뭔 상관인가 해서 이제 책에 나오는 방법대로 풀어봤는데, 이걸 행렬 형태로 표현을 해주고 이것들을 가우스 조르단을 이용해서 최대한 심플하게 피벗과 프리베리어블로 나눴을 때 프리베리어블이 하나, 이제 피벗이 2개 나오는 이런 형태의 행렬을 만들 수 있었고요. 이거를 그 일반해와 널스페이스에 영향을 받는 일반해와 특수해로 나누어서 풀었고요. 일반해로 했을 때 이 AU는 제로라는 그 어떤 해 U를 놓고 풀었으면 U1은 여기 제로가 나오고요. U2는 여기 요 관계에 의해서 U3와 디펜던트한 관계로 정리를 할 수 있었고, 요거를 식으로 다시 정리를 했을 때 U라는 그 해가 되는 벡터를 이렇게 요 관계를 이용해서 0, 마이너스 1, 2의 실수배를 해주는 이런 형태의 일반 형식의 벡터 폼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었고요. 이 특수해 같은 경우는 아까 배동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 어떤 b라고 하는 상수한 값을 놓고 여기에 대해서 관계식을 풀면,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이 세 번째 게 프리베리어블이기 때문에 때려 넣어주면 되니까 0 때려 넣어줬어요. 0 때려 넣어주면 자명하게 V2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여기는 4분의 1이 오고 해서 이렇게 상수항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의 해집합은 이 두 벡터의 합인 이렇게 일반 벡터 형식과 특수해를 합친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할 수 있다. 요건데 아직 찜찜해요. 저는 아직 찜찜한 것 같아요.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그냥 오늘 좀 일하면서 끄적끄적 해본 건데, 어떻게 의견이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까 강병수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질문이랑 그리고 배동성 선생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던 이거 행을 이렇게 트랜스포즈 하는 그 관점이 두 개가 좀 섞이면서 되게 지금 혼자서 되게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연결되면서 뭔가 이게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보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준비를 많이 못 해가지고요. 원래는 분쇄를 하고 들어와서 이거를 날려야 기분이 쫙 풀리는데 조금 분쇄를 못해서 지금
마치 믹서기에 약간 사고를 넣고 갈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서 조금 찜찜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걸 좀 보완해서 P3를 다 박살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배동 선생이 문제 푸는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풀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잠시만요. 저는 공유 준비를 안 했는데.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56분인데요. 그러면은 문제는 다음 주에 풀까요? 네, 뭐 그래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여기 띄워주시면 아, 같이 그럴까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음.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럴 것 오늘 같습니다. 풀고 싶으시면 풀고 아니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 아까 그 네모 4개 나오는 아, 거에서 그거요? 그거 네네네. 띄워드릴까요? 네네네. 그거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 생각에는 네모 나오는 책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200쪽 정도 가면 네. 있지 않을까? 네. 200쪽 정도 가면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이거죠. 아, 네네네. 200쪽 맞나요? 187쪽. 아, 187이네요. 근데 그 아까 보니까 그 뭐죠? 컬럼 스페이스 있고 널 스페이스라는 게 저는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아까 그 직선의 방정식 말씀드리면서 했던 그게 왜 수직이냐라고 했을 때 약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걸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쓰고 싶긴 한데 혹시 그 화이트보드를 열어줄 수 네. 있나요? 잠시만요. 화이트보드가 네, 화이트보드 열었습니다. 쓸 수 있나요? 잠깐만요. 저도 이거 많이 안 써봐서 이거 뭘 열어야 된다고 하시던데 그 박진서 선생님이 써지는 것 같은데요? 보이는데? 저는 안 써지는데 아, 그래요? 이건가? 아 잠시만요. 아 이건가 보다. 네. 그 아까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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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AX고 여기가 ATY고 맞나? 맞았나요? 글쎄요.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네, 맞아요. 거기 ATY예요. 그리고 여기가 YTA였나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요. 아무튼 여기가 레프트 널 스페이스고 네, 오른쪽이 레프트 널 스페이스, 오른쪽 오른- 하단이 레프트 널 스페이스, 왼쪽 네 하단이 널 스페이스. 이거고 이게 널 스페이스고 이게 컬럼 오브 트랜스포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하기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가 있고 아까처럼 없어졌네. 혹시 쓰셨어요? 저 화면 안 보이는데 다른 분들 보이세요? 안 보여요. 안 보이나요? 네, 안 네,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잠시만요. 잘 껐다 모르. 켜볼게요. 아, 네네네. 화이트보드를 껐다 키겠습니다. 네, 화이트보드를 화이트보드를 다시 열어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네, 열었습니다.
이러면 저 응? 도구들이 안 보입니다. 도구 표시 안 보입니다. 그래요? 이건 좀 이거를 뭘 열면 되거든요. 뭘 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뭐지? 무슨 권한을 줬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잠깐만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렵네요. 네. 뭘 열었다 하면 되는데 뭘 열- 된다고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제가 직접 그려드릴까요? 그 저는 또 되는데. 다 저만 되나? 일단 좀 이거를 제가 캡처해 올게요. 쉽지 않군요. 금 공부를 해야 하나 싶습니다. 거기도 붙여넣기가 안 되네. 안 되는 게 많군요. 이거 제가 줌 공부해 올게요. 말로 하시죠. 아, 네네네. 그 뭐죠? 그러니까 수직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널스페이스랑.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이제 직선이고 그다음에 여기 어딘가 원점이 있고 스페셜 솔루션이 뭐 이렇게 벡터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렇게 직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컬럼 스페이스가 근데 사실 이제 이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잡고 원점하고 연결하면 그냥 아무 컬럼 스페이스인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수직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해봐서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게 말로 설명하면 저도 못 알아듣고 다른 분들도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요청했는데 화이트보드가 네, 좀 그러네요. 화이트보드 제가 공부를 좀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야? 김남원님, 왼쪽에 뭐가 보여야 되는데 뭘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네, 맞아요. 아무튼 네, 쉽지 그렇습니다. 않군요. 네.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 부분 공간이라는 게 약간 언덕인 것 같아요. 언덕길 넘어가는 상태라서 저는 요거를 공부를 좀 더 하고 다음 주에는 이 PC3에 있는 부분 공간 관련 문제들을 박살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뭐 공부라든지 뭐 어떤 뭐 편안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수선형돼서 요즘 공부하시는데 뭐 힘드신 거 없는지 뭐 좀 짜증나는 거 없으신지 재밌는 거 없으신지 의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 선생님 아까 인사 못했는데 한번 간단하게 근황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실 게 없는데 저도 공부를 못했습니다. 다들 근데 말했습니다. 원래도 청각 느낌이었는데 오늘 약간 되게 외계어 듣는 느낌이 확 드네요. 이거를 그, 제가 다음 주에는 그 유치원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레벨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저히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 주는 알겠습니다. 진짜 바빠가지고 준비 네, 못했어요. 이제 저도 주말에도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짬이 안 나더라고. 원래 토요일 아침에 직문서 듣고 딱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네. 조금 지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찜찜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갑자기 200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좀 깜짝 놀라서 이 이야기의 진도를 알아들으려면은 책의 몇 페이지까지 좀 보면 될까요? 200페이지까지 보면 됩니다. 200페이지까지 보면 돼요? 싹 다 봐야 돼요? 지금 다 보고 지금 복습하는 느낌인가요? 아니 선생님, 근데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보고 네. 1강 마지막 부분 좀 보다가 2강 초반 조금 보다가 저도 안 봤습니다. 뭐지? 그러니까 오늘 약간 뭐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책을 그냥 이게 개인마다 서양대에서 공부하는 그 모티베이션과 에너지가 좀 다르잖아요. 쏟을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1장부터 200장까지 보실 생각하면은
하기 싫어질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그냥 이제 좀 짜증이 나서 일단 좀 저거 갈아 마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뭐냐, 조금 컴팩트한 선형대수 책을 보시는 건 어떤가 싶어요. 저 안 그래도 남영 선생님께 말씀드릴 게 있었어요. 그, 이거 책을, 뭐지? 되게 안 보여. 잠시만요. 인이어 알gebra. 한 걸음씩 알아가는 선형대수학이라고 네, 책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영어라서 이게 보다 보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no나 not이나 don't나 ain't나 막 이런 거 나오면 그래서 아니라는 건지 기라는 건지 그게 핵심인데 그 핵심이 자꾸 거기서 막히니까 근데 이거를 이게 제네시스에서 이렇게 얻은 자료들이라 드래그를 해도 복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할 때마다 계속해서 재차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로 된 책을 좀 많이 찾아보다가 뭐 저번에 그 스트랭 책이나 이런 것들은 번역이 너무 안 좋고 프리드버그 거는 또 너무 수학적으로 가서 나한테 뭐 궁금하지도 않은 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반납하고 찾다가 이게 조금 좀 쉽게 좀 설명이 좀 재밌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참고하면서 지금 가우스 조던 수거법 2강 투 스텝 처음 부분 이제 막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선생님들 따라가려니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고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네, 제 수준에 맞는 골렘 좀 저는 주황버섯 같은 거 잡고 좀 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달팽이 잡으러 가야겠네요. 저거 책 바로 사야겠다. 책 그리고 한글 책 필요하시면 사실 뭐 책이 좋고 나쁘고를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한글로 보는 게 좀 편한 거 저도 요즘 좀 보거든요. 좀 이게 뭔 말인지 도저히 이해 안 돼. 그거 성균관대학교 이상구 교수님이 쓰신 책이 공짜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음, 오픈 소스라서 제가 슬랙에 올려드릴게요. 그거 그냥 참고하시면 아, 될 것 같아요. 네. 따로 사면 좀 아깝잖아요. 이제 또 서현수 책 이게 뭐 그냥 각 잡고 보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찍먹을 해보고 한번 사시는 건 어떨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저는 선형대서 공부하면서 요즘 좀 고민이랄까? 생각이 큰 그림이 잡힐 듯 안 잡히는 것도 있는데 디테일도 잡힐 듯 안 잡히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잠깐 나왔는데 저희 그 특수해랑 일반해 구하는 게 막 미분 방정식이랑 막 미적분 연결되는 고리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근데 서양대에서 책 좀 어려운 거 보면 막 함수 중에 막 프리에 급수 같은 거 때려 넣어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기계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 근데 이걸 빼고 공부를 하면 너무 뭐랄까 진짜 더하기 빼기만 하는 것 같고 넣자니 부담스럽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저는 빼고 하려고요. 예. 넣고 하면은 제가 해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빼고 서정대수의 그림에서 챕터 바이 챕터로 넘어가는 행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문제 연습 문제 몇 개 막 더 막 뒤지고 박죽 푸는 것보다는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은 게 어쨌든 저한테는 공부를 할 모티베이션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부분 공간만 해도 오늘은 되게 짜증이 나지만 이거를 다음 주에는 기필코 죽여버리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그 원래 그 뭐야 우리가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레시피를 어떤 사람은 진짜 디테일하게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열 세 줄이면 끝나잖아요. 김치와 고기를 썬다, 물을 넣는다, 끓인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진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약간 큰 그림과 작은 그림에서 선택지를 본인이 선택하시면서 보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슬랙에 제가 끝나고 올려드릴게요. 그거는. 감사합니다. 두 분 추천해주신 책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정말 죄송한데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어떤 진도 나가시는 부분도 당연히 좋지만 어떤 목차 정도만 공유를 먼저 해주시면은 좀 최대한 복습도 많이 해보고 따라가 보고 하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이 없는 입장에서 그 목차 제목을 좀 공유해 주시면 다른 책으로 공부할 때에도 조금 참고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 책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네시스에 있긴 한데 이메일 주소만 저한테 슬랙 DM으로 아, 남겨주시면은
저희 쓰는 책이랑 답지 같이 보내드릴게요. 그 혹시 참고하실 때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 근데 영어라서 좀 빡세요. 어, 음, 일단 이거 개요라도 잡고 네, 이거 캘린더에 그 보시면 프로블럼 셋 음, 이거 그 처음에 이유철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신 건데 여기 프로블럼 아, 셋 주차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푼 거는 이거 셋 3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9, 10, 11에 대한 내용을 이번 주에 다루던 걸 같고,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도 이거 P셋 3나 또 다루면은 그 사이에서 진도 아마 나갈 것 같아요. 오늘 아마 피셋 4였을 거예요. 네, 아, 보였어요. 피셋 3이죠, 오늘. 오늘이 오늘 피셋 3죠, 저희 원래. 그런가요? 오늘 4 아니었나요? 예, 3예, 3. 4까지 푸셨다는 뜻이네. 그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공부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유철 선생님은 각 잡고 하시긴 하는데 근데 저는 막 그렇게까지 각 잡고 하진 않고 이게 이제 제목이 징계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 위주로 빨리빨리 일단 보고 그다음에 그런 것도 좀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 뭐지? 한번 쭉 보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 하면서 살짝 그러니까 겸사겸사 숙성을 시킨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도 좀 저한테는 조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쭉 보고 계산 같은 거 한번 다 할 줄 알면 그 다음에 어떤 뭐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줌에서 만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터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의미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도 생각을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쭉 보다가 앞에서 뭔가 나왔던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찾아보고 저는 그게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나가는 감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뭐 이해하는 정도가 저랑 이제 뭐 다른 분들이랑 그렇게 차이가 날까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그 스트랭이 만든 서브노트 있거든요. 그거 한번 그냥 휘리릭 넘겨보시는 거 좀 추천해요. 거기 보면은 큰 그림은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해한다기보다는 스토리를 미리 스포일러를 본다는 느낌으로 그것도 전에 제가 올려놨었는데 한번 다시 올릴게요. 그거 스르륵 보시면은 그 일단 시작점과 중간 기착점과 종착점이 어디인지 알고 보면 조금 편하잖아요, 마음이. 예, 그렇게 보시는 거로는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생각 들고 저도 아 배동 선생님은 각 잡고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각을 못 잡고 있는 상태라 네, 이번 주는 진짜 각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딱지가 나서 안 되겠네요. 이게 이거 왜 못하지? 심지어 사실은 제가 왜 화가 나냐면 이 내용을 제가 공부를 다 했던 거예요. 아까 와서 급하게 작년에 초반에 공부했던 1년 전의 노트를 보는데 공부를 분명히 다 해놨거든요.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요, 지금. 그래서 다시 각을 이번에는 아주 그냥 세게 해머로 한번 잡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오늘이었습니다. 숙성이 돼야 됩니다. 저는, 저는 지금 필셋마다 약간 찝찝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 오늘, 오늘은 또 펜을 못 가져와가지고, 다행히 찾아보니까 종이에 푼 게 두 문제 프로그램 3하고 프로그램 4가 있어서 지금 채팅에 잠깐 올렸는데요. 프로그램 3는 뭐 풀이하고는 딱 안 맞는데, 음, 그런 것 같고. 프로그램 4가 이게 그 교재에는 뭔가 그림이 있습니까? 아, 이거 책에 그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책에 그림이 어, 있어요. 삼각형 모양으로 희한하게 생겼던 거 있던 것 같은데. 배우 네. 선생님 보셨죠? 그림 있는 거. 챌린지 프로블럼 해가지고. 네, 아마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로 제가 그림. 채팅방에 제가 풀던 거를 그냥 찍어서 올렸는데, 프라블럼 그, 4가 하얀 종이죠? 예, 예. 이거 키르이오프 법칙 그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전류 키르호프의 법칙. 예. 그래서 푼다고 맨 처음에 이제 문제만 보고 짐작을 해서 그리고 좀 그걸 간단한 그림으로 그리고
그리고 이제 행렬을 만들어서 풀었는데 맨 밑에 피부까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를 어떻게 하는지 이 시간이 늦었으니까 이제 약간 포인트 레슨으로 해서 이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전 못 풀었습니다. 저 기억이 안 납니다. 잠시만요. 어, 몇 번이었죠, 이게? 프로그램 4요. 프로그램 셋 4인가요? 이게 아, 정말 피셋 3회 4. 피셋 3회 프로그램 4. 아, 잠시만요. 3.2에 그림, 37번. 네. 네. 어딨지? 그림은 맞나요? 회로 그림?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이 이건가요? 네. 지금 이거 맞았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와있어. 이게, 그러니까, 4, 5, 6이 들어가고, 1, 2, 3이 회전하고, 어, 4, 5, 4, 5, 6이 나오고, 1, 4, 5, 6. 아, 방향이 저랑 다르네요. 저는 4, 5, 6이 나오고요. 근데 방향이 중요한가? 음, 이거 배동 선생님이 딱 보시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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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찾느라 좀 걸렸어요. 음, 4, 5, 4, 5가 1. 이 문제잖아요. 37번.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 이거 보면서 뭐야 이거 이랬는데. 이게 뭐죠? Y1이, 문제인가? 지금 제가 그린 그림하고는 모양은 뭐 많이 다르지만 여튼 그 연결되는 어떤 그걸로 봐서는 6개가 다 방향이 반대예요. 제가 그린 그림은 얘하고. 근데 행렬로 따졌을 때, 모르겠네요. 어쩌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완전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포인트 1을 기준으로 하면 네, 분류가 네. 나가고 들어가는 게 그 상쇄가 돼서 0이 돼야 되거든요. 포인트 1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음, 포인트 1을 기준으로 하면 Y1은 나가고 음. Y4도 나가고 Y3가 들어오니까 근데 그거를 방향을 뭐 나가는 걸 1이라고 잡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나가는 걸 플러스라고 잡는다 그러면 1 기준에서는 음. Y1 더하기 Y4 빼기 Y3이 되는 거죠. 그럼 걔가 0이 되고 그럼 얘는 저기 노드 기준 나가는 거를 플러스로 했네요. 네네 아마 이 그랬을 거예요. 문제에서는, 저는 마이너스로 했고. 네네 그래서 음, 아마 맞으셨을 것 같아요. 음, 그거만 바꿔주시면 아마 맞지 않나 싶 네.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피보까지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어떻게 구하는 거죠? 얘가 원하는 게 뭐였죠? 스페셜 솔루션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스페셜 솔루션. 네네 널 스페이스의 스페셜 솔루션.
지금 그러면 이제 얘가 6차원 벡터 공간인데, 아, 6차원 벡터 공간인데, 세 차원이 3차원이고, 그럼 널 스페이스가 3차원짜리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음. 여기서 어떻게 해요? 계산을? 구체적인 계산을 안 해봐, 잘 모르나 봐요. 널 스페이스 아까 제가 그 잠깐 얘기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피봇 나오는 그 뭐냐 RREF까지는 구하셨잖아요. 네. 예, 거기서 그 스페셜 솔루션에 해당하는 부분만 구하는 거니까 음. 기본적으로 그거를 이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그 널 스페이스의 기절을 구하신 다음에 그걸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저도 숙련이 안 되니까 말을 좀 뭐라 그럴까 쉽게 설명을 못 하겠네요. 알겠어요. 지금 어, 피봇이 아닌 게 Y2랑 Y4 아니다. 피봇이 아닌 게, 뭐, Y3랑 그러니까 3, 3번이잖아요. 예, 그래서 356. 356이 100일 때, 010일 때, 001일 때로 해서 100일 때는 Y3 붙이면 되고 아, 이- 그 프리 스페이스의 기저를 그냥 제가 임의로 100, 010, 001 이렇게 정한다고요? 근데 그게 제일 간단하니까 그렇게 하면 아, 네. 그럼 이제 여튼간에 3차원만 만들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널 스페이스 나오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일 때가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예. Y1, Y2, Y4가 지금 안 나왔으니까 그거 그냥 세 개 그렇죠, 그렇죠. 곱해가지고 어, 6개 이렇게 그 열로 해가지고 Y1부터 Y 네네. 아,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Y356을 안다고 치고, 예를 들면 지금 제 마지막에서 그 3행에서, 3행에서 Y5, Y6을 아니까 Y4를 Y5, Y6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네네네. 네네. 음, 그렇게 하면 조금, 스페셜 솔루션이 나오죠. 네,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무슨 얘기하다 연로 왔죠? 이제 책 얘기하다, 끝내려고. 무슨 얘기하다 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책 얘기하다가 나오지 않았나요? 책 얘기 했었죠. 네. 책 제가 올려드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얘기했었구나. 음. 네, 책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만 좀 확인해 주시면 제가 메일로 싹 쏴드릴게요. 네. 책을 보시면 좀 이런 그림 같은 것들 찾아보시기 요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오늘 뭐 그냥 스터디 감상평 하시고 나누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선생님 하셨고 김남원 선생님부터 한번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오늘 마무리도 마무리인데 그냥 좀 전에 말씀 나눴던 게 그거였던 것 같거든요. 선형대 수학하면서 이제 맨날 까먹고 그 큰 그림을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하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선형대 수학에는 동치인 명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행렬식이 됐으면 행렬식의 동치인 명제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뭐 아이덴포텐트나 뭐 시메트릭 나중에 막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성질들이 동치인 거를 사용해서 나중에 뭐 정규 분포의 제곱이 카이 제곱 분포로 가는 게 뭐 쿼드라틱 폼으로서 표현이 가능한데 쿼드라틱 폼은 뭐 세마이 데피닛이고 뭐 시메트릭이고 뭐 이런 성질들 때문에 뭐 랭크 자유도 랭크가 어떻고 이 랭크 때문에 우리는 카이 제곱 분포의 어떤 특수한 형태를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자꾸 그렇게 뭔가 연결되어서 이게 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를 풀 때는 그 앞에 정리를 보고 푸니까 이거니까 이거네라고 이게 되는데 큰 그림으로서 그게 파악이 안 되니까 한 번 공부하고 두 번 공부해도 다 그냥 이게 동치 명제가 뭔지 아예 감조차도 못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서 이번에는 뭔가 느리더라도
저는 이 교재 예제만 풀다가 이 징계수 하루 전날에 이 피셋 뭐 끄적거려 보고 이렇게 해보는 척만 하거든요. 쉬운 거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쉽게 저한테 맞춰서 조금 큰 그림을 이우철 선생님 말씀대로 큰 그림을 한번 가져가 보는 자리로서 징계수를 귀찮더라도 그냥 제 수준에 맞게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얘기 나눠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현 선생님, 혹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상현 선생님, 자리 계신가요? 네, 저도 오랜만에 참여했는데 그 방금 그 키르기호프 문제 보고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좀 골머리를 싸갔네요. 또 랭크랑 기저랑 차원 이런 개념들 사실 말씀 잘 해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레코드 다시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유철 선생님께서 남영 선생님께 보내주신다 한 책 이름이 혹시 저도 뭔지 알 수 아, 있을까요? 저한테 슬랙으로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세요. 같이 보내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덕분에 공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강병수 선생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늘 뭐 덕분에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출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예, 네, 네, 그 다음은 남영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공부까지 안 해가지고 오늘 상당히 처참한 심정이었고요. 그래도 사실 드는 것만으로도 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되겠구나라는 팁들을 좀 많이 얻어가는 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한 사이클 크게 돌아보는 것도 저한테는 큰 목표라서 좀 너무 즐겁게 계속 청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동원 선생님. 일단 오늘 뭐 이야기 같은 거 많이 나눠서 저는 좋았는데, 뭐죠? 그, 아까 이제 공부하는 방식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거나 아니면 뭐 학생들 가르칠 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게 처음에는 좀 그랬었는데,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 제 스스로 좀 알게 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찾아보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가르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좀 발전을 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형대소 이거 지금 볼 때도 사실 이제 핵심이 계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주로 계산 열심히 지금 해보려고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깨먹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계산을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계산 문제가 계산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공부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숙성이 돼 있으면 축축축축축 이거 당연하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하지가 아직 안 되는 거 보면은 참 갈 길이 멀구나. 하지만 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한번 어, 더 달려볼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들 편한 밤 되십시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